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 박준현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를 했고, 최근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대출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얼마나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3년 3월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한 달 만에 7만 7천 명 그리고 17조 5천억 원을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금리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 역전세 문제 해소에 출시 이후 한 달이 된 2월 28일 기준 신청 7만 7천 명 17조 5천억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계획한 1년 공급 규모 39조 6천억 원의 44.19%를 벌써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9억 원 이하 신규 주택 구매자로서 2023년 1년간 소득에 상관없이 연 3에서 4%대 대출이 가능하고 DSR 규제 때문에 대출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원하는 차주고, 그리고 전세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 즉 전세금 반환을 원하는 차주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 요건을 보면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소득은 제한 없고 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DSR은 일단 적용을 하지 않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는 80%, DTI는 최대 60%, 만기는 10년에서 50년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LTV, DTI 적용안을 보면 규제 지역 외 지역이거나 실수요자 요건 해당일 경우에 아파트는 LTV가 70, 기타 주택은 65%, DTI는 60%,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는 60%, 기타 주택은 55%, DTI는 50%가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 구분 없이 LTV는 80, DTI는 60%를 일괄 적용합니다. 금리를 보면 일반형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소득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가 일반형이 되겠고, 우대형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본 금리는 일반형이 4.25에서 4.55%, 그리고 우대형은 4.15에서 4.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낌 2일 경우에는 0.1%포인트 우대가 되겠는데, 아낌 2는 창구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그리고 전자 약정 및 등기로 진행될 경우에 아낌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의 최저금리는 4.15에서 4.45%가 되고, 우대금리는 적용 기준이 주택 가격, 소득, 연령들을 고려해서 저소득 청년일 경우에는 0.1%포인트, 사회적 배려층일 경우에는 0.4%포인트, 신혼가구는 0.2%포인트, 미분양 주택은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사회적 배려층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대형일 경우에는 최저 3.25%에서 3.55%가 되겠고, 참고로 우대형이 한 달 동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4만 9천 명, 즉 63.3%에 해당하고, 사회적 배려층은 11,000명이 신청을 해서 14.8%가 되겠습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층, 저가주택 거주 등 경기 둔화에 취약한 분들이 많이 신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용도별 분포 내용을 보면 기존 대출 상환이 42,228건, 신규 주택 구입이 28,559건, 임차보증금 반환이 6,055건, 합계 76,842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월 평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29,992건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신규 주택 구입으로 한 달 동안 28,559건을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는 것은 요즘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해서 대부분 신규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용도별 분포를 그래프로 보면 기존 대출 상한이 54.9%, 신규주택 구입이 37.2%, 임차보증금 반환이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가격별 분포를 보면 3억 원 이하가 14,180건, 3억에서 6억 원 이하가 41,347건, 6억에서 9억 원 이하가 21,325건으로 그래프로 보면 3억 원 이하가 18.5%, 3억에서 6억 원 사이가 53.8%, 6억에서 9억 원 이하가 27.7%가 되겠습니다. 소득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 이하가 8,261건, 3천에서 6천만 원 이하가 2만 111건, 5천만에서 7천만 원 이하가 17,454건,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하가 13,169건, 9천만 원 초과가 17,847건으로 먼저 3천만 원 이하가 10.8%, 3천에서 5천이 26.2%, 5천에서 7천만 원이 22.7%,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가 17.1%, 9천만 원 초과가 전체의 23.2%가 신청을 했습니다. 주택유권 관련 Q&A를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잔금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상일 때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 복지시설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되고 추가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금매 9억 원 이하에 매수했더라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위로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금매 8억 5천 원에 매수를 했지만 KB시세는 10억 원일 경우에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도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금액 예상이 어렵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의 순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대출의 경우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 은행에서 감정평가 후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부동산 계약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감정평가 후 대출 가능 금액이 도출되기 때문에 대출받기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와서 낭패를 볼 수 있음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계획한 1년 공급 규모의 44%를 한 달 만에 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 금융 앱을 활용하면 되고 현재 취급은행은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이며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삼성생명은 보험 전문 컨설턴트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을 거래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